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트 정도가 오른쪽 윙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공격수에 히샤록은 솔랑케가 뛰고 있어. 그리고 메디슨이 있고 벤탄쿠르 있어. 근데 벤탄쿠르 옆에 베리발 사르가 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네트 정도 선의 미드필더 데려와 줬어. 그러면서 지금 포백 우독이랑 얘네들 딱 이렇게 뛰고 있으면 난 이거 경쟁 가능하다. 경쟁 가능하지. 그니까 그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경쟁 가능한데 근데 그거 했다가 지금 그거보다 얘네 만약 데려와 그럼 그 자리는 우선 또 누구를 데려올 것이며 그렇지 말은 쉽지. 그 자리에 그러면 한 명 데려왔고 그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우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도를 해야지. 하고 레비는 미리 다 갖춰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방향성, 클럽의 방향성, 더 좋은 구단이 되기 위한 방향성은 맞지 그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토트넘 지금 구장 없냐고. 새로 지었잖아. 오케이 굿. 그럼 토트넘 훈련장 안 좋아? 아이 씨발 너무 좋아. 다른 시설 안 좋아? 아 좋아. 티켓비도 비싸. 아이 다 갖췄잖아 이제. 왜 안 하냐고 근데. 선수가 없잖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안 하는 거야. 주급으로 때려봐야지. 내가 이적 시장을 당장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장 손흥민부터 주급을 그냥 이번에 파격적으로 올려주면서 그냥 그걸로 이제 우리 이거 할 준비 됐다. 니네 와라. 이런 뭔가 보여줘야 사람이 가지. 내가 선탐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와 여기 오면 따뜻한 밥은 줄 수 있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베리발 뭐 베리발 어떻게? 나는 이 정도 따뜻한 밥에 이런 좋은 경기장에서 뛰면 나는 3년 뒤에 더 경기를 많이 뛰었을 거고 그때 내 값어치는 더 올라가니까 난 그때 벨링엄이랑 뛰러 레알 가야지. 이거지. 내 느낌은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뭐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냥 결국에는 그 토트넘 입장인데 난 레비가 우승을 별로 안 바란다 이런 거는 난 안 바란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아니 컨셉이 아니 주급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최고급 시설을 안 그게 어떻게 또 강의해야 돼. 그게 어떻게 우승을 바라는 사람이야. 투자를 안 하면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최고의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렇지. 최고의 엔지니어도 데려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최고의 환경이 있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하지.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료만 비싼 거 사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그거를 말이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주급이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다 갖췄잖아. 아니 지금 뭘 얼마나 더 갖춰야 돼 토트넘. 이거 봐봐요. 솔랑케를 지금 토트넘이 클럽 레코드로 데려왔잖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는 진짜 상한선이 솔랑케란 말이야. 그지? 솔랑케 정도 급의 선수, 뭐 나는 선수의 급에 대한 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11명의 포지션마다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충. 그러면 그 팀은 리그를 우승할 수 있냐? No. 못해요. 못해. 당연하지. 그게 토트넘이 클럽 레코드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라니까? 토트넘이 예를 들어 주급을 뭐 누구한테 30만 파운드, 35만 파운드 준다고 쳐.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고. 그 오는 선수가 없는데.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10만 파운드를 받아서 딴 팀에서 뭐 예를 들어 첼시를 10만 파운드 받고 네트로 하면 되겠네. 뭐 10만 파운드 받고 하겠다. 토트넘이 그럼 15만 파운드 줄게. 우리 와라. 이러면은 설득되는 선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그것도 설득이 어려워요. 왜요?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니까. 아니 근데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점점 뭔가 무조건 챔스를 나가는 팀이 되고 챔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나오는 팀이 되고 그다음에 리그에서도 계속 막 2등 한다든가 3등을 한다든가 이게 뭔가 프로그레시브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토트넘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가 이제 작년도 좋았던 건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 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15만 파운드 얘를 네트도 좋아. 얘 한 명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그런 애를 하나 또 데려와야 돼. 그럼 얘로도 돼? 안 돼. 그럼 얘도 또 데려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얘도 15만 줘, 쟤도 15만 줘, 쟤도 15만 줘. 이러다 보면은 토트넘 주급이 꽉 차요. 꽉 차야죠. 그러니까 차겠지. 돈이 많이 나가겠지. 근데 그러면서 우승을 못 하게 됐을 때 이거 뒷감당은 누가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 뒷감당을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승을 어차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안 하니까 우승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구단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방향을 튼 게 최고의 유망주를 좀 비싸게 사오자. 얘가 넥스트 뭐 손흥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야.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너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시스템을 아예 기반을 새로 했고 이번에 랑게 체제하에서 수석 스카우터도 맥켄지로 바꾸면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영입 체계를 바꿨고
그거를 이제 그 제일 먼저 한 거고 스콧몬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맞는 유망주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베리발이고 그레이고 테리고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기 시작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제라드, 램파드 이런 넥스트 제라드, 램파드 같은 그런 선수들이 되는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 잡혀야 된다니까. 근데 걔네들을 기둥 세우는 순간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그 같은 기둥도 더 좋은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레이만 해도 그 나이 때 지금 잉글랜드에서 최고의 미드필더, 센터백을 뛰고 있지만 최고의 미드필더고 베리발도 요새 하는 거 보면 애도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물론 얘네가 램파드가 되고 제라드가 될 수 있지. 우린 모르지.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토트넘이 지금 제라드나 램파드를 영입하려고 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리버풀이 벨링엄 그때 이제 한참 돌문에서 레알 이적할 때 그때 리버풀이 벨링엄도 노렸던 거 알죠? 근데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와 리버풀이 벨링엄을 데려가? 이래요. 근데 만약에 기사 딱 제목에 이렇게 떠 토트넘 벨링엄 영입 노린다. 반응 어때요? 이 정도는 층감소음 들어올 것 같아. 이 정도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이게 차이예요. 지금은 돈을 써도 안 된다고. 주급을 근데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다고. 나는 이런 거야. 제라드를 못 데려와. 제라드를 못 데려와. 램파드를 못 데려와. 그럼 진짜 내가 그래도 우승에 욕심이 있어? 그럼 누군 정도는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아요? 누구? 가라스 베리 정도는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걔가 맨시티 갔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데리고 오면서. 걔는 그러니까 퍼즐이잖아. 그러니까 그 퍼즐이 그러니까 어차피 기둥은 누가 있어? 지금 손흥민 있고 로메로 있고 기둥은 벤탄쿠르 가운데 있고 기둥 잡아놨잖아. 가운데 기둥 잡아놨으니까 이제 척추를 옆에 이제 사이드 날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딱 해가지고 건물을 딱 올려야 되는데 기둥 자체를 아치그레이, 베리발 걔 누구야? 걔 이번에 데려온 또 골키퍼 킨스키 그 기둥이 텔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승 걔네가 얼마나 잘해줄지 몰라. 근데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걔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잘해봤자 몇 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몇 년 더 해도 그냥 유로파 맴돌까 말까요 내 생각에. 아니 봐봐 재능이 너무 안 좋아. 사카도 처음에 아스날에서 막 데뷔하고 그래서 레프트백 뛰고 막 이럴 때 뭐 제가 도대체 누군데 그때 다 똑같았어 반응. 그렇지. 근데 이제 사카는 사카가 됐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도 막 레알 마드리드 뭐 유망주 뭐 큰 거는데 레알 마드리드 얘가 좀 되는 거 맞아? 근데 봐봐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유망주. 아스날의 유망주잖아.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망주를 데려와야지. 어디 챔피언십에 있는 유망주, 어디 스웨덴에서 뛰는 유망주, 그런 애들을 데려오는 어디 거지. 슬로바키아에서 뛰는 골키퍼 유망주 그러니까 그게 급이 다르다는 거야. 그 리빌딩의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는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는 맨시티에서도 오퍼가 들어왔었고. 근데 이거 오퍼 들어왔지 어쨌든. 왜 안 갔겠어? 그러니까 안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 맨시티 많이 못 뛰니까 가면은. 그러니까. 토트넘이 제시한 거는 너 1군 무대에서도 많이 뛰게 해주겠다. 실제로 지금 입에 단내날 때까지 뛰고 있고. 베리발 같은 경우도 똑같죠. 바르셀로나하고 토트넘하고 경쟁 붙었는데 베리발이 이긴 거잖아. 토트넘이 이긴 거잖아. 이긴 게 이제 결국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여기서 뛰어서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다고 느낀 거고 그 경기를 뛰어서 스텝업해서 떠나겠다는 거죠. 그게 맞지.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거죠. 토트넘이 제시할 때는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 토트넘이 지금까지 걸어온 스텝을 보면 그런 애들이 커서 팔려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기둥을 만들려고 했는데 팔려 나갔던 그 기둥들이 팔려 나가는 이유가 주급 때문이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면 주급이 아니면 뭐야? 우승 때문이지. 해리케인은 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간 이유가 해리케인이 나간 이유가 우승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레비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른 선수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 좀 잘해졌어, 나 이제 우승이 하고 싶어 하면 떠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해리케인은 하다 안 돼가지고 진짜 이젠 가야겠습니다. 막 진짜 여기서 막 피 철철 흐르면서 막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떠난 거 아니야. 레비가 그때 그래가지고 한 40만 파운드인가까지도 준비를 했었고 근데 케인이 fuck no, I'm leaving 이러면서 나간 거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승하는 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리케인은 진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다.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토트넘이 그 우승컵 트로피의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생기지. 근데 지금 그만한 선수는 데려올 순 없고 그치. 애매하게 솔랑케 같은 애들로 돈 팍팍 쓰면서 막 채워봤자 산체스, 로셀소 이런 애들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나도 돈 써도 이게 되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되고 비르치 같은 애들 지금 토트넘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데려와. 그러니까 비르치가 되기 전에 그런 재능을 데렸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 급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비르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토트넘이 그레이를 놓쳤는데 그레이가 맨시티 가서 뭐 예를 들어 덕배 그 뭐 계승 받는 그런 애가 됐으면은 와 토트넘 뭐 하는 거냐. 저런 애 영입했어야지 왜 영입을 안 한 거냐. 근데 그 그레이가 예를 들어 맨시티를 갔을 때 왜 그 그레이가 되는 줄 알아요? 네. 그 옆에 지급을 많이 받는 고참들이 걔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서야. 근데 당연하지. 근데 토트넘은 그게 없다고. 그 이끌어줄 고참들을 삼았자 오는 게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산체스하고 막 글쩍글쩍하고 있는 로셀소가 있으면 왔다 이거 형들. 아니지. 왜냐면 그래도 그 산체스랑 로셀소가 주급이 그 폭발적인 애들이 아니잖아.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도 그 정도 애들이 옆에 있어야 그 어린 애들이 더 빨리 클 것도 더 빨리 크지. 천천히 크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이들을 영입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맥락은 레비가 우승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는 이걸 말하고 할 수가 없다니까. 우승을 하면 돈을 더 벌어요. 클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니까. 그거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너무 희망찬 우승인 거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이 안 오르는 걸 바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희망에 찬 우승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비는 우승을 진짜 하겠다. 당연히 하고 싶겠죠. 구단주니까. 근데 그거를 약간 진짜 강력하게 어떻게든 해서 내가 성공시킨다는 느낌보단 그래도 안 스테이블하게 가면서 로또 한 번씩 맞자.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야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광고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튜브 하는 느낌이고 여기는 애초에 스튜디오 차리고 예를 들어 막 게스트 막 예를 들어 막 여기 차들이 앉혀서 막 화성 FC에 대해서 얘기시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뭔가 유튜브를 터트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레비는 문도구 초대하고 막 만짜리 유튜버도 초대하고 3만짜리 유튜버 초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블하게 가면서 섭외 비용 별로 안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터지면 내 유튜브 대박이지 이 느낌이라는 거지 난 토트넘은. 근데 그 기반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방송에서 문도구 이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몰라 그 방송이 어딘지 모르겠어. 선탐이라 하자. 선탐 방송에서는 차두리가 불러도 안 나온다고. 내가 거길 왜 나가? 그러니까 그 섭외 비용을 내면 나오겠지. 근데 섭외 비용이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러고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 그 감당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단주가 해야 되는 감당이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니까 팀이 계약을 해버리면은 꼬꾸라지면 그래서 만약 꼬꾸라져. I tried. 근데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운영을 안 하기 이걸 때문에 원하는 것 같더라고 해외 팬들도.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클럽이 때문에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못 나가봐. 근데 그것도 맞아.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건 이거지. 물론 감독이 인터뷰에 나와서 당연히 나는 2년 차에 우승을 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그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포스텍이 나는 어디서도 우승을 해봤고 나는 여기에 우승하러 왔다. 무린요 데려왔고 콘테 데려왔잖아. 우승하는 사람들 데려왔잖아. 그치.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팬들은 결국에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럼 기대감을 아직 심어주면 안 되는 단계인 거지. 근데 거기서 감독이 저는 제 생각인데 이 토트넘 스쿼드로는 한 6등 하면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팬들이 바라봤을 때 원래 우승 못하던 감독, 원래 이 사람은 우승을 하는 감독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런 프로젝트에 맞게끔 선수를 잘 성장시키고 그치. 진짜 우리가 그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행의 감독들을 앉혀놓고. 그게 포스텍이야. 그러니까 그게 맞지. 근데 포스텍은 이제 인터뷰가 나는 2년 차에 무조건 우승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선 레벨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야. 포스텍 어쨌든 우승 기록 있는 사람이고 포스텍은 이러는 그 사람 맞는데 그치. 왜 영입을 안 해주냐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거지 팬들은. 그러니까 나는 레비가 결국 우승을 원하는 사람이겠지만 그게 팬들 입장에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메뉴 봐요. 메뉴 어떡할 거야 이제. 메뉴 지금 직원들 점심 끊긴 거 알아요? 뭐 그렇다며. 샌드위치 나와. 땀째 피넛버터 젤리 나온대. 점심 메뉴로 직원들. 근데 피넛버터 먹으면 맛있긴 해. 그러고 있는데 카세미로는 저기 떡 누워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7억씩 가져가고 있는 거. 막 직원들 보면은 저 새끼만 나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저기 뭐 광장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빈대떡도 구워 먹고 마장동 가가지고 한우도 구워 먹고 하는데 카세미로가 일주일만 안 나와도 된다니까. 근데 거기는 메뉴는 잘못된 게. 그래도 근데 걔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작년 2년 동안 트로피 많이 들어오고 걔네는 메뉴는 그렇게 돈 썼잖아. 근데 봐봐. 내 말 한번 봐봐. 나 못 참아. 나도 못 참아. 오케이. 봐봐. 그래서 메뉴는 결국에 작년에 트로피 들어올렸어 안 들어올렸어? 들어올렸지. 재작년에는요. 올렸죠. 그래. 그러니까 뭐 점심이 끊겼지만 그 구단주가 예를 들어 점심 끊겨도 된다. 난 씨바 우승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우승했잖아. 그러니까 결과물 나왔잖아.
어떻게 반박할 건데? 봐봐. 우승했잖아. 봐봐. 우승했잖아. 봐봐. 나는 목소리 못 키우냐고. 메뉴는 우승했잖아. 메뉴는 애초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물주야. 그러니까 이 방송 아까 그 방송 예시를 들면은 나는 이제 그냥 착실하고 부모님 열심히 사셔서 이제 나 잘 키워주시고 하는 데서 이제 내가 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시작하는 느낌이고 아까 그 차두리 부른다는 그 방송하는 사람은 저기 신사동에 꼬마 빌딩 한 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매달 월세가 한 1,400만 원씩 나오는 게 이미 있는 사람이야. 근데 봐봐.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메뉴는 돈을 잘 버는 팀이니까 한 번에 질러버릴 수는 있다고. 고해도 돼. 왜냐면 얘는 이거 메울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건물주인 메뉴도 지금 주급 저렇게 올린 상황에서 지금 이 사태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 그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토트넘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토트넘이 지금 구장 만들어지고 이제 재정 이제 드디어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 무너져.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토트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인데 그러니까 우승은 바라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지. 그러니까 나중에도 난 그렇게 생각해. 2년, 3년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레이나 베리발이 얼마나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2년, 3년 뒤에는 손흥민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을 거고요. 2년, 3년 뒤에는 뭐 베리발, 아치그레이 이런 애들 컸다고 생각해봐. 로메로 같이 단단한 반더벤 같이 단단한 센터백들 없고 아치그레이랑 옆에서 단소가 이렇게 웃으면서 단소가 뛰고 있는 거야. 단소 데리고 웃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단소는 땜빵이니까. 그냥 이거 단소나 불러야 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하게 데려온 케이스니까 그런 거고 솔랑케도 사실 그렇게 솔직히 영입할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이 프로젝트대로 갈 거였으면 사실 안 데려왔어. 그러니까 그럼 왜 데려왔냐는 거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목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떠밀려서 가는 거라니까. 그럼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아니 그럼 안 떠밀렸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솔랑케도 아직 27살이니까 얘도 그래도 한 3, 4년 갈 수 있고 그리고 솔랑케는 몇 년 뒤에 매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랑케는 난 그래서 간 거라고 봐. 솔랑케도 사실 그렇게 토트넘이 무리하면서까지 데려올 이유는 딱히 없어. 차라리 그 자리에 진짜 뭐 나도 텔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차라리 텔이 뛰는 게 낫다고. 이 프로젝트를 갈 거면 입스위치의 딜랩 정도. 뭐 델랍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할 거면 델랍은 안 오지. 델랍은 입스위치에 갔는데 여길 왜 안 와? 델랍은 맨시티에 있다가 입스위치로 버려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버려져서 성공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살 거면 내가 말하는 건 레비의 이 프로젝트가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살 거면 나는 차라리 커친슨, 입스위치 허친슨 뭐 이런 애들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느낌이면 난 괜찮아. 허친슨이 토트넘에 있고 베리발이 입스위치에 있었으면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허친슨 같은 애 말고 입스위치에 있는 베리발 같은 애 데려왔어야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 허친슨은 많이 비쌌어요. 우선 첼시 선수였고 첼시가 그런 런던 팀으로 어차피는 안 보냈을 거고 이게 클럽 레코드로 갖고 얘 한 4천만 파운드인가 그랬어. 얘도 비쌌던 애야.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뭔 말인지는 아니까 그건 중요한 맥락은 아닌데 어쨌든 이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와서 이 프로젝트의 매료가 돼야 되는데 내가 토트넘에 갔을 때 내가 이 토트넘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설득이 되었는데 토트넘은 그걸 아직 제시를 못 해준다고. 데클란 라이스도 결국에는 웨스트햄에서 아스날로 간 이유가 뭐예요? 아르테타한테 설득을 당한 거잖아. 그치. 아스날의 프로젝트에 사카하고 웨데고르의 그 옆에 데클란 라이스 있다고 생각해봐. 데클란, think about it.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라이스도 보니까 웨데고르하고 사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딱 저 6번 자리만 들어가서 하면은 뭔가 우승할 것 같다. 될 것 같지 않아?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아스날은 고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라이스가 그래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레비가 예를 들어 그 계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 계기가 없어. 그 예를 들어 저번에 유럽 그 포체티노 때도 예를 들어 챔스를 그만큼 갔었고 결승까지 갔었고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가 완전히 달랐던 거고. 그때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토크의 메인 중심은 우승을 원하냐 안 원하냐 이거였잖아요. 아니 이 프로젝트가 맞냐 아니냐였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우승을 이제 노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다고 나는 선타님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우승을 가야 된다. 맞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만 보면 그 기회들이 토트넘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야. 충분히 좋은 스쿼드가 있을 때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득점왕을 보여줬던 시즌에도 있었고 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무리뉴를 데리고 콘테를 데려왔던 시즌에도 보면 결국에 콘테가 나갈 때도 그렇고 무리뉴가 나갈 때도 그렇고 결국 무리뉴는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쳐나갔고 그 다음에 콘테는 계속 나가기 전에도 말하는 게 난 선수를 더 사달라 했는데 결국 그 정책 때문에 그 선수를 안 사준 거잖아. 근데 콘테하고 무리뉴는 어느 팀을 가든 그런 트러블을 만들고 나가는 감독이야. 그런 트러블을 만들지만 우승을 해버리는 사람들이잖아. 토트넘에서는 못했지. 근데 그러니까 그 못한 이유가 랩이라는 거지 나는. 어떻게 그 못한 이유가 랩이야? 랩이가 뭘 해줬어야 돼 그러면? 더 선수를 해줬어야지. 안 온다니까.
이걸 이해가 안 온다니까. 아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토한테 뭐, 첼시만큼 돈 줬잖아 토트넘이. 난 네토가 토트넘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모르는 거지. 아니,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거지만 네토가 진짜 약간 내 생각에 마지노선. 응. 네토는 설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그러니까 딱 네토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토 정도가 오른쪽 윙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공격수에 히샤로건 솔랑케가 뛰고 있어. 그리고 메디슨이 있고 벤탄쿠르 있어. 근데 벤탄쿠르 옆에 베리발 사르가 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네트 정도 선의 미드필더 데려와 줬어. 그러면서 지금 포백 우독이랑 얘네들 딱 이렇게 뛰고 있으면 난 이거 경쟁 가능하다. 경쟁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경쟁 가능한데 투자한다는 거야. 그거 했다가 지금 그거보다 얘네 만약 데려와. 그럼 그 자리는 우선 또 누구를 데려올 것이며. 그렇지 말은 쉽지. 그 자리에 그러면 한 명 데려왔고. 아니, 그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우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도를 해야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여기 들어오고 주급도 올라가고 이래서 주급 채워져서 근데 그때 안 됐을 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어린애들이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주급이 낮았을 때 그때 와야 돼. 그때 와야 이게 이제 다음 선수가 영입됐을 때도 주급을 올려주면서 얘네들 맞춰주면서.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선탐님 말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선탐 말처럼 토트넘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야 더 건강한 클럽이 되고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부도가 안 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맞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왜 난 이렇게 말하냐면 그냥 나는 씨발 손흥민이 우승하는 것만 보면 되거든. 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방송에서 이적 시장 방송할 때마다 매일 얘기하는 게 토트넘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건 좀 짜증난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거는 나는 100% 동감. 왜냐면은 그 의미에서 말을 이 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는 손흥민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3년 정도 없겠지. 3년 뒤고 4년 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바디처럼 뭐 37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 좋고 한데 근데 뭐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뭐 주급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손흥민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이번 여름에 또 한국 온다는 거 보면 레비가 또 안 놔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린애들이 핵심으로 나와야 이게 잡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단이 오래 가고 멀리 가고 더 탄탄하게 가는 건 지금 토트넘이 가는 길이 맞죠. 아니 어차피 지금 몇십 년 동안 우승 못했잖아. 3, 4년 더 늦게 가도 돼. 3, 4년 더 늦게 가더라도 더 완벽하게 가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은 더 어린애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이 앉아야 되고. 그건 맞지.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해리케인이 떠난 여름 그 여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은 나는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포스텍이 경질 안 될 것 같다는 게 토트넘이 누가 봐도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레비가 우승을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승을 원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나는 그런 느낌보다 이게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 같다니까. 나는 우승을 진짜 원한다면 아까 내가 말했던 네트 사고 그 옆에다가 네트가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 선에서. 왜냐면 주급도 높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첼시 갈 거였으면 솔직히 토트넘이 지금 현재 첼시 상황과 토트넘 상황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로파라도 나갔잖아. 첼시 컨퍼런스 나가잖아. 그럼 여기서 주급을 조금 첼시보다 더 줬으면 네트가 토트넘을 선택할 수 있었다 보거든 나는. 아니야. 그건 모르지. 아니야. 클럽이 갖고 있는 힘이 달라요. 첼시하고 토트넘. 근데 난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 이게 내 생각에. 링크 나는 선수들만 봐도. 근데 내 생각에 왜 그러냐면 포스텍이 어쨌든 간에 파격적인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가 포스텍이 설득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설득만 했다라면 가능성이 없다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난 될 수 있었다고 봐. 예를 들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에 미드필드 자리에 하나만 더 두고 사줬으면 아까 선타님 말한 것처럼 우승 경쟁이 가능한 멤버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우승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실패했을 때는 맞아요. 실패했을 때는 구단적으로 보면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네트 왔어도 우승 못한다. 그러니까 네트 하나로는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아니 나 3-4명은 사줘야지. 그러니까 3-4명을 사면 주급이 초과가 된다니까. 초과가. 그 초과가 돼도 우승을 원한다면 이게 지금 초과가 돼도 우승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질렀어야지.
근데 그걸 안 질른다는 그걸 안 질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우승을 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토트넘이 더 웰티한 클럽이 되고 토트넘이 더 건강한 클럽이 되고 이게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토트넘이 더 돈을 많이 그냥 버는 정말 건강한 구단으로 가는 길이야 이건. 그러니까 기성용 이번에 다큐 나온 거 봤어요 혹시? 기도 안 봤어.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다큐에서도 기성용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축구 발전을 얘기하면서 뭐 씨발 잔디도 안 좋고 뭐 씨발이란 말은 안 했지만 뭐 잔디도 안 좋고 클럽하우스도 제대로 갖춘 팀도 없고 구장도 별로고 이런 게 별로다. 이런 것도 안 갖춰놓고 축구 발전을 얘기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레비는 미리 다 갖춰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방향성, 클럽의 방향성, 더 좋은 구단이 되기 위한 방향성은 맞지 그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토트넘 지금 구장 없냐고. 새로 지었잖아. 오케이 굿. 그럼 토트넘 훈련장 안 좋아? 아예 씨발 너무 좋아. 다른 시설 안 좋아? 좋아. 티켓비도 비싸. 다 갖췄잖아 이제. 왜 안 나냐고 근데. 선수가 없잖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안 하는 거야. 주급으로 때려봐야지. 내가 이적시장 당장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장 손흥민부터 주급을 그냥 이번에 파격적으로 올려주면서 그냥 그걸로 이제 우리 이거 할 준비 됐다. 니네 와라. 이런 뭔가 보여줘야 사람이 가지. 내가 선탐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와 여기 오면 따뜻한 밥은 줄 수 있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베리발 어떻게? 나는 이 정도 따뜻한 밤에 이런 좋은 경기장에서 뛰면 나는 3년 뒤에 더 경기를 많이 뛰었을 거고 그때 내 값어치는 더 올라가니까 난 그때 벨링엄이랑 뛰러 레알 가야지. 이거지. 내 느낌은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뭐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봤자 지금 토트넘 이 클럽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로는 우승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period. 오케이. 나는 이 period. 봐봐. 왜냐면 지금 리버풀 스쿼드를 봐요. 네. 리버풀 스쿼드 그냥 애들 그냥 쓱 보면 뭐 소보슬라이라든가. 소보슬라이가 주급이 얼마 정도 돼요? 14만 15만 그럼 그게 얼마죠 하나로? 하나로 한 2억 5천 이 정도 될 거예요. 주급이? 2억 5천. 손흥민 지금 주급이 얼마예요? 손흥민이 19만. 최고로. 그러면은 그게 한 3억 한 5천? 그럼 예를 들어 소보슬라이 손흥민보다 적은 거잖아. 그럼 로메로는 얼마 정도예요? 로메로가 소보슬라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로메로급 데려와줘야지. 소보슬라이 하나. 봐봐. 그럼 예를 들어 그 옆에 그 벤탄쿠르 옆에 소보슬라이 데려왔어. 그다음 페드로 네토 데려왔어. 근데 메디슨 앞에서 뛰어. 그럼 이렇게 일단 3명 된 거죠. 그럼 로메로랑 일단 반더벤이 있어. 솔직히 이번 시즌 하는 거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빵꾸맨 꾸기로 나쁘지 않아. 이 포스텍 전술을 하에. 그러면 결국 페드로 포로 자리야 나는. 그럼 포로 대신에 누구 하나 오른쪽 백만 데리고 와줬으면 난 이번 시즌에 경쟁 가능했다 봐. 이렇게 맨시티가 똥 싸고 있었고 아스날 이렇게 병신같이 축구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난 여기서 먼저 소보슬라이한테 전화해요. 여보세요. 네, 소보슬라이 맞으십니까? 네. 네. 저 여기 토트넘인데 뚝띠 그럼 이제 봐봐 띠띠띠가 됐어. 그럼 이제 그럼 봐봐 이제 봐봐 문자 안녕 나 랩이야. 네. 소보야 나 랩인데 네. 야 이번에 너 주급 파급적이게 올려줄게. 우리 흥민이부터 재계약 딱 하면서 이번에 프로젝트 바꿨다. 야 흥민이한테 일단 주급 5억 준다. 그리고 너는 내가 봤을 때 너가 만약에 지금 다른 팀에 간다면 2억 3천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야 여기서 3억에 우승 보너스에 이런 거 딱 해주겠다. 우리 우승 한번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페드로 네토랑도 연락 다 돼서 네토도 온다. 야 너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기 아니야 네트. 그러니까 내가 왜 네트 온다니까. 이런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내가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확실히 원단 덕후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면 내 스탠스는 이거예요. 이런 기조로 가면 난 토트넘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 못하고요. 토트넘이 유일하게 우승할 수 있는 컵은 딱 하나예요. EFL. 아니 그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맞는 말 같거든. 아니 왜냐면 결국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베리발이 클 때쯤 예를 들어 베리발이 진짜 컸다고 생각해. 막 프랭키 대용 정도 됐어. 베리발이 떠나요. 아니 그 안 떠나게 잡아둬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잡는다고. 왜 못 잡냐면 그때 이제 베리발한테 그때 주급을 베리발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데 레비는 잠깐만 생각해 보자. 베리발을 지금 내가 주급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도 이 아이들 때문에 우승을 못해. 이러고 베리발을 보낸다고. 저 랩이 저기 나주 출신이에요? 아니 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네. 아니 그게 랩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토트넘 최근에 선수 안 팔았어요. 이건 나 토트넘 그 셀링 클럽이라는 것도 우선 진짜 절대 말 안 되고요. 토트넘 누굴 팔았어? 이제 그러면은 막 생각하다가 베일하고 모드리치 맨날 이러잖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없었어. 생각해 누구 있었어?
누구 팔았어 토트넘이? 그러니까 떠나간 거지. 계약이 만료되고 선수들이. 그래. 그러니까 왜 떠나갔냐는 거야. 만료되고. 우승을 못했으니까. 그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승을 못하는데 그 포체티노 시절 때 포체티노 시절 때 그 투자 안 해서 우승 못한 거는 그거는 레비 잘못이 맞아. 그건 토트넘의 스탠스가 잘못됐던 거야. 근데 이번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이게 맞다니까. 어차피 해리케인 그때는 토트넘이 그렇게 우승 트로피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뉴스에서 해리케인이 나왔잖아. 그니까. 그냥 애매한 선수도 그러니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거잖아. 토트넘 뉴스잖아. 그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뭐야? 어디 저기 그 병반리그에서 뛰는 유스를 데려올 게 아니라 토트넘의 유스, 아스날의 유스, 첼시의 유스, 뭐 레알 마드리드의 유스 이런 애를 긁어 모으고 있으면 난 지금 선태님 말에 내가 오히려 동의를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유스 애들을 데려오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유스 애들도 못 데려오면서 우승을 바라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유스에서도 애들 잘 데려오고 있어요. 요새 뭐 최근에 뭐 유스 뭐 도링턴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필립스도 쭉 가서 뛰고 있고 그런 애들도 이제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는 애들 데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유스 또 누가 근데 뭐 그레이하고 베리반이 딱 그 유스 애들 그 프로젝트 시작하고 데려온 대표적인 애들인 거고 이번 여름에도 또 그런 애들 한 3명 정도 영입할 것 같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차곡차곡 오도베르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애들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정말 기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애 한둘 갖추면은 그럴 때 이제 뭐 데클란 라이스 그 정도 급의 애들이 시장에 나왔을 그럼 그때 때 이제 데클란 라이스 뭘 하는 줄 알아요? 레비 한번 해주세요. 안녕 데클란 라이스. 여보세요 데클란 라이스 주세요? 여기 어디세요? 토트넘이에요? 뚜뚜뚜. 아니 근데 봐봐.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아니, 된다고. 들어봐. 근데 그 전에 이 아르테타가 실패하고 있었을 때 아르테타가 실패하고 있었던 아스날이 데클란 라이스한테 그때 그 시장에 맞아서 만약 시장에 나왔을 때 전화했었으면 됐을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 됐겠냐는 거야. 사카하고 웨데고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네 영입 체제를 보니 어쨌든 간에 아스날 막 그 제주스 데려오고 진첸코 데려오고 얘네들은 급 있는 애들을 계속 데려와 주니까 데클란 라이스 입장에서도 야 얘네는 영입을 급 있는 애들로 하네. 얘네 진짜 우승에 욕심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러니까 기둥을 먼저 찾아서 기둥이 갖춰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야망을 드러내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 기둥이 벌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 손흥민, 로메로, 벤탄쿠르, 반도벤. 로메로도 나갈 것 같고. 그니까 왜 나가냐고. 로메로는 잡을 수가 없어. 계약이 만료가 돼가는데 그럼 어떡해. 그니까 돈을 더 써야지. 근데 그걸 안 쓴다고. 지금 기둥이. 그럼 로메로한테 그런 예를 들어 막말로 35만 파운드 줄 테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메로를 토트넘 최고 주급자로 만든다. 뭐 그래서 제 생각에 뭐 하면 한 25만, 26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로메로를 안 쳐놔. 좋단 말이야. 그러면 토트넘은 이제 쫓긴다고. 로메로가 지금 그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다른 애들도 다 그 정도의 수준이 반도벤 지금 5만 받거든요. 로메로는 지금 옆에서 그거 지금 막 발 아프다고 앉아서 수요에서 26만씩 받고 있는데 반도벤은 5만 받으면서 내가 5년 계약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반도벤 입장에서 아니 씨발 내 생각해보면 근데 5년이 묶여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3년 차 됐을 때 올려줘야지. 바로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로메로가 26만을 받잖아. 그러면 반도벤은 요구하는 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올려야지. 그러면은 그게 반도벤 하나인데 다른 애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러니까 결국 우승하는 팀들은 우리가 리오풀을 말하면서도 결국 그 스쿼드 데스를 봤을 때 그 금액이 많은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승을 하잖아. 근데 레비는 그 금액을 다 안 해줄 거라는 거야 결국 끝에 가서. 근데 이게 토트넘은 재정 상황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은 재정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클럽 가치도 많이 올라갔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클럽들은 뭐 리버풀,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이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토트넘이 그 정도 레벨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땐 토트넘이 되잖아. 그러니까 재정으로는 되는데 근데 재정에서 그 주급을 올려놓으면 그 재정이 무너지잖아. 근데 그 우승을 했을 때 따라오는 상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금으로는 그거 채우는 거는 턱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 우승을 했어. 우승을 한번 하면 얘네들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걔네를 또 팔아야지 한번. 왜 팔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킵하려면 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이건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팔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에라가 끝나는 거니까 한번. 아니 그러니까 우승을 했으면 우선 그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거지. 우승하고 싶으면 그 프로젝트 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야지. 지금 기둥이 있는데 재정 상태가 좋은데. 아니, 기둥이 아니라니까. 손흥민하고 로메로는 이 프로젝트의 기둥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저번 라인이에요. 저번 라인. 그건 알지. 데스크 라인일 때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젝트였고. 그럼 로메로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메로는 애매하게 껴있지. 그러니까 로메로를 지금 팔아도 오케이야 토트넘은. 오히려 차라리 팔고.
야 왜냐면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은 로메로를 얘가 이제 다음에 그 대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메로를 그 정도 선수로 토트넘이 보고 있냐 이것도 이제 그 내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근데 내가 만약에 토트넘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디렉터 입장이라고 본다면 난 로메로도 아웃이야 사실. 로메로 좋은 선수지만 그러니까 로메로는 하지만 난 솔직히 막 그런 우승 시켜주는 팀의 센터백이라고 월드컵 우승하게 나도 그건 공감해. 나도 그건 공감해. 그러니까 뭐 이게 디아스도 난 디아스에 대해서도 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막 반다이크급의 수비수 뭐 리디거 막 이런 느낌 아니라는 거지. 좀 약간 살려줄 수 있는 센터백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딱 있어야 나도 되는데. 동감해. 근데 로메로는 지금 팔면 시장 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런 레알 마드리드 같은 데 가면 진짜 잘할 거야. 그니까. 얘는 약간 조력자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조력자인데 뭔가 얘가 그러니까 메인이 되면 안 반다이크는 대가리잖아. 그치. 반다이크 옆에 로메로가 있잖아. 그럼 얘는 완전히 킥이 될 거야. 최고가 그러니까 퍼디난드 옆에 비디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디치가 만약 얘가 메인이었으면 또 그 느낌이 안 났을 수도 있다고. 그건 난 동감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그럼 토트넘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리고 로메로가 뭐 이제 내가 뭐 계약 안 진 건 아니면 계약이 2년 남았으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노리는 팀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우승의 거리와는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은 지금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게 별로 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이건 궁금해요. 좋아.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빠르게 우승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1년 차, 이제 2년 차인 거잖아. 포스텍 축구가.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로메를 딱 지켜내면서 선수를 몇 명 딱 이렇게 해주면 3년 차 때 무조건 챔스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진대. 그럼 거기 한번 들어가서 또 챔스를 들어가야 우승권이 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그러니까 나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레비가 그거 한다는 거야. 돈을 더 먹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지. 더 야망이 없고 더 야망이 없고 더 큰 거를 안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딱 솔랑케 정도 되는 선수 나 이만큼 돈 써서 데려왔다. 그래서 딱 간당간당 챔스 나가고 그럼 토트넘 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10년 또 가고 20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차라리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온다니까. 네, 이게 뭐 됐을 수도 있잖아. 물론 됐을 수도 있죠. 네버세이 네버니까. 로메로도 사실 토트넘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때 상황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영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항상 기대할 수는 없으니. 그건 맞지.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엄청 토트넘이 크게 투자해서 데려온 선수인데 히샬리송으로 지금 만족해? 못하잖아. 야 얘가 뭐 그때 에버튼 폼을 유지했다고 한들 에버튼에서도 뭐 이제 뭐 중위권 클럽에서 뭐 10골 2자릿골 넣어주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이제 뭐 기대치가 높아서 데려온 건데 결국에는 히샬리송하고 솔랑케하고 이런 톱으로 저희 리버풀에서 뭐 살라하고 루이스 디아스하고 막 이런 애들 경쟁하라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살라가 있어야 되잖아. 살라가 있고 반다이크가 있는 거고 맨시티에도 뭐 덕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홀란드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솔랑케하고 히샬하고 싸울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승을 해? 흥민이랑 로메로로 싸울 거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나머지가 급 있는 애들이 와야 되지. 데스크나인 때는 그게 맞지. 해리케인하고 손흥민이 있다 우리는. 이게 토트넘의 힘이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투자 안 한 건 바보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그거는 나도 좀 그때 정확히 나는 재정 상황을 막 꿰고 있는 건 아니어서. 나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보는 게 난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둘을 되게 높게 사요. 그럼 높게 거기다가 손흥민을 난 높게 사고. 좋아요. 나는 손흥민이 리버풀에 있었으면 살라만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몰라. 뭐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날 그렇게 만들지? 페널티킥까지 차면서 그랬으면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뭐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난 얘네 셋으로 벤탄쿠르까지 껴서 난 얘네가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 진짜로. 우승에 가능한 기둥. 난 그렇게 믿어서. 뭐 이건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니까. 선상 설득 내가 절대 안 됐어. 난 무조건 좀 고집이지만 고집을 고집 있어야지. 난 내 생각에 무조건 맞아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 이거가 무조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재밌는 게 선탄이가 맞다고 진짜 믿고 있고. 100%. 나는 내가 100%라고 믿고 있어. 나는 토트넘이 왜 내 100%도 믿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게 하는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몽상가야. 야망이에요, 야망. 아니지, 레비가 오히려 몽상가인 거지. 이렇게 잔잔바리들을 사가지고 얘네가 우승할 수 있는 잔잔바리냐고. 세계적인 유망주애들을 사오는데. 그러니까 아치그레이는 그 나이 때 완전 대표하는 잉글랜드 그냥 넘버 원인데. 그러니까 아치그레이 좋아. 아치그레이가 몇 살이야? 아치그레이 18살. 아치그레이. 잘 봐요. 아치그레이. 한번 봐볼게요 한번. 지금 맞네. 에메리하고 저 아약스 제 이름 뭐더라? 아닌데. 뭐 있어요. 제 하나 유명한 애 있고. 여기 나오네. 여기 지금 보면 2007년생에는 1위가 야말. 그 다음에 쿠바루시, 에스테베,
그 다음에 은하네리 그 아스날이 뜨네. 그 다음에 얘 누구야? 하여튼 릴에 있는 애인가? 얘 유명한 애 있고. 얘도 어디 간다. 그러니까 2006년생. 1등이 일단 PSG 에메리, 2등이 아약스의 하토, 3등이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 그다음에 4등이 아스날의 루이스 스켈리, 그다음에 5등이 맨시티의 얘 누구지? 페이스 이번에 새로운 애. 그러니까 그거 봐봐, 이거 아치그레이 없잖아. 아니 근데 아치그레이도 들어가요. 이거 바로 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이 결국에는 이 짜치는 애들로 우승 못 한다니까. 짜친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치그레이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뭐 92년생 유망주 순위 봤을 때 거기 손흥민 여기 탑5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92년생 중에서는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네이마르랑 함께. 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야. 그 2006년생 애들 중에도 예를 들어 제일 핫한 애들을 모아놔야 진짜 선탐님이 말하는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지금 그걸 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아치그레이가 그렇게 높다고 해. 아치그레이가 근데 베리발이 진짜 그렇게 돼? 아니지. 그럼 베리발이 지금 EPL에서 18살 선수들 중에 미드필더에서 제일 잘하는 건 베리발이 맞잖아. 그럼 베리발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누구야 터키에서 뛰고 있는 귀러 뭐 그런 애들이 왔으면 내가 공감한다 이거야. 어떻게 데려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라도 왔어야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서로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갈 건데 우승을 원한다면 진짜 그 나이 또의 최고의 선수들이어야만 한다. 그러고 있다. 근데 내 기준엔 아치그레이, 뭐 킹스키, 뭐 킹스키는 나도 뭐 오도베르트 이런 애들은 절대 내 기준엔 그런 애들이 아니다요. 이게 내 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넘어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손흥민이 그 나이 때 최고의 선수였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근데 손흥민이 몇 살에 넘어왔는데? 손흥민이 22살인가. 근데 그건 다르지. 그러니까 22이잖아. 22살. 근데 손흥민은 근데 이미 좀 만들어지고 오긴 함부르크 때 예를 들어 손흥민이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서 데뷔하자마자 골 넣고 그때는 손흥민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92년생 중에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함부르크 시절 때? 응. 뭐 바니스탈로 옆에서 뛰면서 손흥민으로 하지 말고 딴 선수로 하자. 딴 선수로. 손흥민 말고. 손흥민 얘기하기 무서워. 하여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때 손흥민이 함부르크 때 보여줬던 파급력과 지금 좋았어요. 분데스리가에 손꼽는 유망주였지. 그러니까 지금 베리발이 보여주는 파급력은 다르잖아. 아니 베리발 그래도 지금 요새 하는 거 보여주는 요지가 한두 경기. 근데 진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걔도 그 나라에서 진짜 축구 잘한다는 중 하나고. 그건 맞지. 그건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토트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잘한다는 유망주들을 영입을 해서 또 어중이 떠중이 영입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 영입해서 얘네들이 결국 기둥이 돼야 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우리 이거 오늘 어차피 안 좁혀지지. 아니 왜냐면 나는 계속 이적 시장을 하니까 해서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프로젝트는 멋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는 우승은 못한다 마인드인 거야. 예를 들어 막 투자자야. 근데 레비가 나한테 와서 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테니까 투자해 주세요. 10년 안에 우승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바로 전화 끊을 것 같아요. 아치그레이로 우승한다고? 하고 난 전화 끊었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치그레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아치그레이니까. 그치. 근데 나한테 만약에 레비가 투자자한테 와가지고 일단 제 영입 리스트에는 길러인가 걔? 길러가 있고 누가 있고 이런 애들을 데려오면서 그러면 걔는 사기꾼이지. 뭐 5년 프로젝트를 하겠다. 걔는 사기꾼이지. 10년 프로젝트를 하겠다. 난 바로 물어. 네가 길러를 어떻게 데려올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찬성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치그레이 베리발로는 나는 찬성을 못 하겠다는 거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텝업을 한번 해야지만 그런 선수들이 이 팀에 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돼야 뭐 LG가 돼야 대기업이 돼야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여기를 떠나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기업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 대기업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영재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봐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주급을 올려서 그 정도 레벨을 만든다면 그럼 주급까지 다 올라서 지금 윈나우 모드로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서 또 유망주를 사온다고? 그럼 계속 그거는 원래 그 최고의 선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길러를 데려오려고 했으면 길러 이정료가 얼마였지? 근데 어쨌든 길러는 근데 이정료 자체는 그렇게 안 나와. 길러 한번 찾아볼래? 길러 이정료 궁금하다 갑자기. 길러가 이 스펠링이 이건가? 이거? 길러? 길러. 길러. 트랜스퍼 피?
아 쌌네. 그래 이게 된다니까. 근데 안 온다니까 킬러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게 레알 마드리드 이게 얼마예요 하나로? 1,800만 유로면 하나로 얼마 한 이적료가? 270억 정도?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얼마예요? 아치그레이 4천만 제일 비쌌지. 그거 얼마야 그가? 아치그레이는 700억 했어요? 700억. 아 쉣. 아니 근데 킬러 세 명까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말을 쉽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반대로 들어봐. 어. 아치그레이가 700억이야. 어. 근데 킬러가 200 얼마야? 어. 그럼 200억에서 어. 그 트랜스포 마켓을 조금 빼서 어. 그러니까 트랜스포 피를 좀 이렇게 그 뭐야 그 FM에서도 이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그 이적료를 게임이고. 좀 줄이고 아니 맞잖아. 이적료에 쓸 돈을 좀 줄이고 길러를 산 다음에 그 어. 이적료에 쓸 돈을 길러 연봉으로 씨발 어렸을 때부터 채워주면 네. 길러도 야 나 어린 나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또 써올 수 있잖아. 안 이거 동의 안 해? 이건 진짜 동의가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오케이.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아치그레이가 800억이라고요? 지금 800억이요. fuck. 티네이저 레코드 깨고 왔어요. shit.